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산업재 기업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시현 연구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글로벌 산업재 섹터는요, 최근 2, 3년 동안 큰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따라서 저는 오늘 그러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력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주목받는 전력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트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자체가 기존의 교류를 넘어서서 최근에 직류로 형태로 배전 방식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큰 흐름이 있겠습니다. 2027년에 엔비디아가 배전 방식이 변화된 네이티브 800V DC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800V DC형 배전이라고 하면은 여기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중전압 전류기 또는 SST라는 전력기기 혹은 또 냉각 방식에 있어서는 수랭 방식의 냉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변화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하단의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특히나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이 카이버라는 렉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냉각 배전 방식 자체가 조금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루빈 울트라까지도 같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따라서 미래에는 AC to DC 변환을 시설 수준에서 조금 중앙 집중화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800V DC라는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황의 배전은 415V AC 배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표상의 위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 쪽에 배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걸 봐주실 수 있는데 기존의 AC 배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력 자체가 AC로 들어오면은 UPS에서 DC로 한번 바뀌고요. 다음에 다시 AC로 바뀌고 마지막에 출력 자체는 또 PSU에서 DC로 한 번 더 바뀐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2027년도가 되면은 아예 배전 자체가 이 중간 과정 장표상 하단 그림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류기 혹은 SST라고 부르는 반도체 변압기를 거치면서 배전 자체 방식 자체가 좀 DC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SST라는 전력 기기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Solid State Transformer라고 해서 반도체 변압기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변압기는 구리 코일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SST가 된다고 하면은 전력 반도체 소자랑 고주파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을 제어하고 변환하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변압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로는 저전압 직류를 출력하는 이제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역할까지도 이 SST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SST 형태로 변하게 된다면 높은 주파수로 변압기 내부 철심 크기 자체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 자체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가 주택용 태양광 업체들 자체도 이제 SST 시장에 좀 진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인버터 업체로는 엔페이즈 에너지 혹은 솔라엣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태양광 인버터 자체가 사실 직류를 교류를 변환한다는 점에서 SST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인버터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SST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태양광 인버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용 SST를 출시를 한 바 있고요. 이름이 이제 IQ SST라고 지었습니다. 다만 이 장표상 오른쪽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대량 출하 타임라인 자체가 20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V DC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라인 자체가 2027년 말 혹은 8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SST 자체도 이러한 타임라인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솔라엣지도 유사합니다. 솔라엣지도 지금 타임라인 자체는 한 2028년 정도부터 실적 기여를 예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렉 밀도가 일단 200kW를 넘어서면은 공랭 방식 자체가 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 냉각 방식 자체가 공랭, 수랭, 액침 냉각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수랭은 기본적으로는 EV 배터리에 주로 적용되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로 조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표상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은 냉각 시장에서 수랭 비중이 꾸준히 증가를 최근에도 이미 하고 있고, 이 800V DC가 등장을 한다면 이러한 증가 속도가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요. 이거는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력 시장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력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장인 PJM과 그 다음에 텍사스 지역의 얼코 시장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PJM이 처음 제안한 게 바로 RBP라는 제도입니다. 원래 PJM은 기존의 용량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RBP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좀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게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른쪽 장표 한번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9월부터 양자 계약을 실시를 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발전사 간에 직접 계약을 좀 체결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기존과 좀 차이점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부족하다면 이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까지 전환을 해서 전력을 더 충족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PJM의 큰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 PJM의 RBP라는 계약이 처음 공개되면서 가장 큰 시사점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시장이 정말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흐름이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이전에 텍사스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는 얼콧이라는 또 다른 전력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PJM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금 증가를 전가하는 그림이 작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의 얼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원법안 6호라는 거를 작년 6월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바로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어쨌든 PJM에서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MW 이상의 좀 큰 대규모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 그 요금 상승분을 직접 내게 하라는 이제 정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원법안 6호가 등장하면서 사실 시장은 이제 이러한 규제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개발 자체가 크게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규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거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지역의 구글 데이터 센터 태양광 PPA가 체결된 바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시장 자체는 지금 불확실성보다도 차라리 까다로운 규칙을 오히려 선호한다. 그러니까 전력이 정말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력원 중에서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일 겁니다. 블룸에너지는 지금 연료전지를 하는 SOFC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사실 작년부터 블룸에너지가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나 올해 계속 좀 관심이 지속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올해 이제 4월에도 오라클이 프로젝트 주피터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 프로젝트는 규모 자체보다도 가장 크게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디젤 발전기를 100% 대체하는 게 이제 SOFC가 될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사실 관심이 특히 더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온사이트라고 하면은 비중 자체가 아직은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합니다만은 이렇게 실제로 100% 대체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 장표상 오른쪽 장표를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SOFC보다도 뭐 파생형 가스터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뭐 규모도 훨씬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블룸에너지의 SOFC 계약이 실제로 많이 체결이 되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는 이제 전력 시장은 800V DC형, 이제 직류형으로 변하는 흐름, 그 다음에 전력 시장은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요금 전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들처럼 아예 좀 데이터 센터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전력원을 좀 가져오게 하는 부분, 이러한 좀 것들이 다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800V DC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년 내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M&A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액체 냉각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모듈형 인프라, 뭐 SSD 관련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이드 냉각 사업 부분 전체도 뭐 17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수주 잔고 역시도 최근 6개월 내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장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튼 빔 루빈이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해가지고 고압 전력을 서버 내부집이 사용하는 전력으로 변환하는 플랫폼을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상으로는 사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수주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3에서 5년에 걸쳐서 매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건설 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12년치가 쌓여 있다라고 공개를 해서 한 분기 사이에 거의 1년치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미 협상 파이프라인이라는 지표인데요. 이것도 거의 전년 대비해서 81% 급증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북미 전력 OPM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 전체로는 조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그러한 흐름보다도 오히려 800V DC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멘스라고 하는 고복합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이고요. 보시면 26년 여름에, 올해 여름에 이제 디지털 트윈 컴포저라는 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오래된 개념이라고 봐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개별 디지털 트윈 자체를 조금 결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캐펙스도 10에서 15% 정도 단축을 하고, 뭐 잠재적 문제도 90% 정도를 이미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산업 자동화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장표상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가 보통 산업 자동화라는 거를, 산업 자체를 이해를 할 때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그 정보 자체를 좀 통제한다, 이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은 이런 피라미드 자체에 조금 에이전트 AI를 좀 적용하면서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드투엔드 공급망을 가장 잘 구축한 기업으로 조금 지멘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PLC 같은 것들에 이제 에이전트 AI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쇼어링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도 가장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료상은 안 썼지만 전력 기기 부분도 역시나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